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 살까요 말까요 사연이 들어왔는데 좀 흥미로워요. 아니 특이해. 물론 제가 이런 경험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 회원님들도 이런 경험을 하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시죠. 사연 들어가면서요. 안녕하세요. 경매대망님 강남 1기입니다. 오프라인 강의 너무나도 감명 깊게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물건은 화성에 있는 땅인데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매지에는 집이 없었는데 현장에 갔더니 집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 영상에 보니까 이 집인 것 같아요. 이 집 같은데 자, 경매지랑 좀 이따 비교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경매지에는 집이 없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집이 완성돼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현장에서 공사하는 분을 만났는데 어디서 왔냐고 해서 경매 나와서 물건 좀 보러 왔다고 하니 화들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며 집주인이 이거 빨리 완공해 달라고 난린데 하며 전화를 하더군요. 한참 통화를 하더니 돈 갚고 취소시킬 거라고 하더군요. 진짜 돈을 갚을 건지는 몰라도 저는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돈 갚는 데는 입찰하신대요. 현재 평당 토목공사 완료된 땅만 200인데 주변에 있는 건물과 땅이 평당 400에 나와 있고 다른 곳의 전원주택단지는 500까지도 하더군요. 그래요? 건물도 있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경매대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고 좋아 보이는데 경매지에는 빈 땅이었는데 가보니까 건물을 거의 완성해 놨더라 이런 겁니다. 실내가 안 된 걸 보니까 한 70-80%는 완성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경매지를 한번 볼까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부동산이고요. 감정가는 3억 9,500, 최저가도 3억 9,500. 한 번도 유찰 안 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게 있는 건 한 번 낙찰이 4억 5천에 됐다가 미납했네요. 그럼 보증금이 20%네요. 한 번 미납한 사건은 보증금부터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은 99평, 건물은 12평. 12평? 그 12평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하여튼 사진을 보니까 아까 그 땅,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땅만 나왔고요. 아까 건물 12평이라 한 건 이 앞쪽에 요거 뭔지 아세요?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지하에. 이거 건물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죠. 그리고 가보니까 갚을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 안 갚게 되면 이제 공사업자분이 돈을 일부 못 받는 현상이 벌어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뭐였냐면 건물도 있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는 거고 무슨 생각으로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으로 건물을 짓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를 예상은 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근저당이 1억 5천이 있고요. 다른 개인 근저당이 1억 5천이 있어서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3억이 있네요. 또 그럼 6억이고요. 이 등기만 봐서는 총 채무액이 한 6억 정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경매를 넣은 사람은 이 첫 번째 근저당권자인 이분이기 때문에 지금 1억 1천만 갚으면 일단 경매는 취하가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1억 5천, 1억 5천, 3억 세 개가 지금 채무인데요. 6억의 총 채무액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경매를 넣었다면 6억을 다 갚아야 되겠지만 이 첫 번째 근저당권자만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1억 1천을 갚으면 경매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감정가 3억 9천에 총 채무액은 6억 그리고 당장 갚아야 될 금액은 1억 1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는 건 1억 1천 정도는 토지 가치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갚을 수도 있으나 총 채무액이 6억 돈이기 때문에 3억 9천짜리 부동산을 6억을 갚는다.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렇다는 건 좀 큰 금액이겠네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결론은 입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질문은 안 하셨죠? 여러분이라면 현장에 갔는데 이거 취하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면 입찰하세요. 입찰을 하는데 만약에 그 전에 취하가 돼갖고 입찰을 못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고요.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가 되면 여러분한테 소정의 수고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께 되겠죠. 입찰 여부는 그렇게 하시고요. 건물이 있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불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이 건물을 만약에 땅 주인이 아닌 자가 소유자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주인이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해 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땅 주인이 건물 짓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최초 근저당권 이후에 건물이 들어왔다면 그것 또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초 근저당 때 건물을 지어졌냐 안 지어졌냐 이런 거를 전혀 따질 필요가 없죠. 왜? 경매 나올 때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경매 나온 시점과 최초 근저당은 한참 전인데, 그럼 이거 이후에 지어졌다는 얘기는 근저당 당시에는 당연히 건물이 없었다는 걸로 판단이 되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리가 없다. 따라서 협상이 안 되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다. 우리한텐 좋은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점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점유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공사했고 돈을 못 받은 게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적게 1억이 들었다. 그럼 1억 유치권이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법정지상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철거돼야 될 건물이라면, 목적물이 없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권리도 같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될 수 있으나 우리 토지 주인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건물을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문제 없으리라고 예상되고 유치권 또한 문제 없으리라고 예상되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쉬운 물건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인 거에 대한 시간 그리고 약간의 비용 정도만 감안을 한다면, 시간이 문제지 비용은 그렇게 크게 안 들거든요. 감안한다면 입찰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해보니까요, 이 건물은 실제로 철거되지 않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철거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실 철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 주인이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 주인이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같이 팔아서 나누어 갖거나 이런 결론으로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물건을 보신다면 여기에 대한 키를 잡으시기 위해서는 소송 같은 거는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나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미납했죠?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20%인데요. 이 미납한 사연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으니까 권리상의 문제 없고, 그리고 법정지상권 같은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들어왔다? 이러기에도 조금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납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출입니다. 이거 대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시는 분 또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기타 특수물건 등은 대출이 안 나오거나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분석이나 권리 분석 외에 경락잔금 대출이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치만 있다면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살까요 말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